네. 자, 테슬라의 전기차가 대한민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금 자동차 업계가 시끌시끌한데요. 이 보시는 화면은 오늘 하남 스타필드의 테슬라 매장 1호점에 전시된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오늘 채널A와 동아일보 모두 이 현장에 취재를 갔었는데요. 박소유 기자가 현장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지금 곧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갔다 와서 느낀 점을 설명을 좀 들어볼 텐데요. 자, 오늘 주성원 차장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 테슬라라는 업체, 이 업체가 한국에 상륙한 것 가지고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회사길래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가 난 겁니까? 테슬라라는 회사는 사실 그 독보적인 전기차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 업체는 아니고요. 네. 사실상 중국의 BYD가 가장 많이 팔고 있는데 네. 가장 유명한 전기차 업체인 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많이 팔지는 않았지만 가장 유명한 전기차 업체다. 자, 이 현장에 오늘 박수유 기자가 취재를 갔다 왔는데, 자, 박수유 기자. 네, 오늘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오픈일을 맞아서 방문객들을 위한 대기라인을 굉장히 길게 마련해 놨는데요. 사실 줄을 서고 있던 분들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붐비는 모습인데 사실 대부분이 취재진이고 방문객들은 생각보다는 적었는데요. 하남 스타필드 매장 자체가 원래 평일 오전에는 사람이 붐비지 않는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매장이 오늘 1호점이어서 그런데 오늘 이 취재 현장에 혹시 동아일보에서도 취재를 나갔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자동차가 지금 정용진 부회장이 이 자동차를 1호로 구매를 했다고요? 국내 1호 구입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자동차의 성능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이 전기차 그러면 왠지 힘도 약할 것 같고 이 좀 딸릴 것 같아요. 오래 못할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진 자동차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델 S라는 차는 가격이 1억 5천만 원, 1억 6천만 원까지 가는 아주 고급 차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스포츠 세단이어서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네. 4.4초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 차량은 조금 다른 럭셔리 스포츠 세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전기차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직 유명하지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우리 전기차 보급 대수가 1,800대. 네. 근데 얼마 안 되는군요. 예,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만 대가 넘으니까요. 거의 2,000분의 1 정도 네. 수준이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미미한 건데, 자, 우리나라 업체들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테슬라가 이렇게 작은 시장에 들어온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전기차는 미래차로 가장 주목받는 차입니다. 지금 환경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또는 수소연료 전기차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전기차가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시장성이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폭스바겐에서 디젤 차가 그 배기가스 조작 맞습니다. 의혹을 받고 나서 더더욱 전기차가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폭스바겐도 지금 전기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 디젤로 유명한 폭스바겐조차도 전기차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보시면은, 자, 이 아까 가격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정용진 부회장이 1호로 구매했다는 그 차입니까? 예, 뭐 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2014년에 네. 구입을 했으니까 이것보다는 약간 이전 모델이긴 하지만 이 맞습니다. 같은 네. 모델 세단이고요. 아, 근데 이게 충전을 하려면 10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14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한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환경부는 10시간 이내로 충전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를 사려면 제값을 다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10시간 충전해서 얼마나 운전해서 거리를 갈 수 있는 겁니까? 380km 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하는 차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게 기름도 떨어지면은 당황하면은 주유소를 찾으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충전을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뭐 집에서 220V 꽂아갖고 하는 충전도 아닐 거 아닙니까?
테슬라는 일반적으로 자체 충전소를 또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네.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조차도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런 방침이 있고요. 주변에 충전소가 저희가 모르는 충전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이어서 군데군데 다니면서 운행하는 데는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그 10시간은 완속 충전일 아하, 경우.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취재를 하고 온 박수희 기자께 물어볼게요. 그런데 전기차가 좀 새롭고 생소해서 저는 누가 많이 사용하나 했는데 이미 제주도에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많이 사용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가 10,000대가 조금 넘는데 네. 5,000대 넘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제주도에 몰려 있습니다. 네. 제주도가 주민들 자체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은 데다가 네. 그 섬이라서 이동거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하. 1회 충전만으로도 웬만한 거리는 다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전기차를 몰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 제주시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되는데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차로의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저도 이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리터당 한 15, 16, 18km까지도 나오는데 전기차는 그거보다도 더 연비가 좋은 거죠. 전기로만 가니까 당연한 거겠지만요. 사실 연비라는 말이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전비라고 하는데요. 네. 환경부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그 아이오닉 경우에 네. 1년에 16만 원 정도 전기값이요. 전기값이. 아하.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2020년까지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비슷한 기종의 휘발유차의 경우에 한 157만 원 정도의 연료비가 드는 데 비해서 네. 지금 전기차는 16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10분의 1 비용이면 예. 1년 동안 몰고 다닐 수 있다. 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 테슬라 전기차를 홍보해주고 광고해줄 일은 없겠죠. 그런데 또 우려스러운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손지창 씨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급발진 사고가 다시 또 회자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손지창 씨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문제를 제기했던 게 뒤늦게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당시 주차 중이던 손지창 씨가 차가 갑자기 속력이 올라가더니 차벽을 꽝 받고서야 주행을 멈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측은 손지창 씨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보상을 거부했는데요. 결국 손지창 씨는 지난해 12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급발진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급발진. 손지창 씨만 당한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사실 급발진에 대해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에도 모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네. 지금 손지창 씨가 그때 분통을 터뜨렸던, 이른바 분통을 터뜨렸던 거는 급발진 사고 자체보다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테슬라 측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급발진 사고를 당했던 손지창 씨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기능 중에 하나가 집 가까이 오면 차고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차고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과정에 이제 거의 속도를 다 줄였죠. 왜냐면 문이 열리는데 완전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고 이제 악셀레터를 옮기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왕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직 안정성에 대해서는 물론 가솔린 자동차도 급발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전기차도 역시 급발진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전기차 회사가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왔다. 우리 현대자동차나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뭘 개발하고 있나요?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유명한 차는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인데요. 네. 사실 개발이 상당히 좀 늦은 편입니다. 지금 아이오닉, 그리고 소울 전기차, 또 르노 삼성의 트위즈라는 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전기차 개발에 있어서는 한국은 한 20위권 정도 세계적으로, 실제로 현대기아자동차가 6위권 회사니까 상당히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전기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또 빨리 이거 개발을 해서 외국 업체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특히 전기차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건 아닌지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빨리 기술력을 따라잡아서
테슬라와 맞붙을 만한 성능 좋은 전기차를 생산해내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성원 차장 그리고 박수유 기자 자동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